안녕하세요. 결혼을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한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세 번의 결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회의감도 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31살에 퇴사했습니다. 직장 내 희롱과 왕따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아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소액으로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아니었지만 혼자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고 왕따 당할 일도 희롱 당할 일도 없어서 마음 편하게 일을 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자 동창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소개팅도 해서 남자를 사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이는 펜션 사업을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도 많아 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죠. 남편이 정직하고 다정한 남자라서 하루도 기분 나쁜 날이 없었죠.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무탈하면서 좋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펜션에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들 방은 만석인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펜션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는데 곧 한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음성이 제 귀에 닿았죠. 바로 열쇠로 방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됐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오빠 마누라야? 아이씨, 한참 좋았는데 왜 방해를 해? 야, 문 닫아. 손님 방은 마음대로 열고 들어온 게 어딨어? 빨리 꺼져. 우리 하던 거 마저 해야 한다고. 상간녀가 짓거리자 이성을 잃었고 손에 잡힌 베개로 두 사람의 면상을 먼지 털듯이 날려줬고 발길질로 마구 걷어찼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어차피 당신하고는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혼? 그래. 나랑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바람 피우기 전에 나랑 정리했어야지 이 나쁜 놈아. 그러자 상간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사귄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빠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거야? 아, 완전 곰탱이가 따로 없네. 허구한 날 펜션 놀러와서 바람 피웠는데 아무런 눈치도 못 챈 거야? 저런 여자랑 왜 같이 살았어? 야, 네 남편 내가 좀 가져야겠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방금 네가 본 것처럼 나를 엄청 끝내주게 사랑해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짓거리네. 둘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래, 그렇게 나와야 내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니들을 혼내주지. 지금부턴 입 다물고 쳐 맞아봐. 흥분해서 눈이 뒤집힌 저는 힘이 마구 솟아나서 바람난 두 사람을 흠씬 때려주고 깨물고 넘어뜨렸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패주고 떡이 되어버린 두 사람은 바닥에 널브러져서 꼼짝도 못하더군요. 더러운 것들, 둘이 잘 살아봐라. 괜히 헤어져서 방생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살아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펜션에서 빠져나왔고 이혼 소송을 바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기게 됐죠.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인품이 훌륭하고 바람기가 전혀 없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였죠. 그때 제 정신이 전 남편 때문에 온전치 않았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큰 위로를 해줬습니다.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그이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만난 시간은 짧지만 진짜 소중한 인연이고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 서둘러 결정을 내리고 재혼하게 된 거죠. 오빠,
우리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것 같긴 하지만 쉽게 헤어지면 안 돼? 당연하지. 난 아예 너와 헤어질 생각 같은 건 안 해. 평생의 인연이라 확신해서 내가 프로포즈 한 거야. 자기야, 자기 전남편 같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날 믿어봐. 그래, 믿을게. 만약 바람 피우거나 날 울리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새겨들어. 알았어. 당신이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니까 좋다. 계속 그렇게 긴장되는 말을 해줘.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느끼니까. 새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또 사업가여서 돈도 잘 벌었죠. 신혼집과 혼수를 그이가 모두 마련해줘서 저는 몸만 들어가서 지냈답니다. 똥차 떠나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제 전남편과 새남편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그렇게 남편과 신혼을 재밌게 보내던 중 전남편이 제 사업장에 찾아왔어요. 이혼한 지 2달 만이었죠. 뭐야? 당신 여길 왜 들어와? 나가! 당장 나가! 당신 나 안 반가워? 왜 이렇게 팔쩍 뛰고 그래? 야, 네가 반가울 리가 있냐? 네 놈 얼굴 다시 보니까 소름 끼친다고. 그 상간녀랑 뒹굴거리는 순간이 생각난다고. 우리 미영이가 아직 트라우마가 남았구나. 그땐 내가 미안했어. 여보, 내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야. 미쳤니? 이혼하고 느닷없이 찾아와서 사랑 타령이야? 그 상간녀나 계속 사랑해주면서 살아. 내 앞에서 꺼지라고. 여보, 나 그 여자 정리했어. 당신과 헤어지고 그 여자랑 시작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여자랑 헤어졌어. 뭐? 그렇게 좋아 죽는 사이라더니 고작 나랑 이혼한 지 2달 만에 헤어졌냐?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100배는 더 잘해줄 거고 다시는 속 썩이는 짓 안 할게. 아주 생쇼를 해라. 그 더러운 입으로 나불거리지 말고 꺼져. 그리고 난 이미 새 남편이랑 재혼해서 신혼살림 차렸거든? 제가 재혼했다는 말에 전 남편은 흥분해서 씩씩거리더군요. 뭐라고? 당신 재혼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혼한 지 2달 만에 재혼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나 안 속으니까 괜한 소리 말고 나와 미래 이야기나 좀 하자. 못 믿겠어? 좋아, 결혼사진 보여줄게. 핸드폰을 꺼내서 새 남편과 찍은 웨딩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기겁하더니 제 핸드폰을 떨어뜨리더군요. 진짜네? 뭐야, 이 여자 당신이 이렇게 가벼운 여자였어? 어떻게 이혼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또 해? 야, 이 나쁜 놈아. 난 최소한 바람은 피우지 않았어. 너처럼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가벼운 여자라는 소리를 해? 너랑 이혼하고 당당하게 만나서 결혼한 거니까 네가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그리고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꺼지라고! 미영이 너 남자 꽤 밝히는구나. 재혼이라니 충격이네. 그놈이 나보다 밤일을 잘하냐? 말해봐. 내가 나 그놈이 더 나아. 이 나쁜 놈이 저질스러운 말을 하길래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30cm 자를 들고 그놈의 면상을 날렸습니다. 아이씨, 또 무식하게 사람을 때린자. 당신은 그거 고쳐야 해. 말로 풀면 되지 왜 때리고 그래? 닥쳐! 너 같은 놈이랑 말하는데 입이 아깝거든? 그리고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죄로 처맞기나 해! 자가 부러질 때까지 그이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쳤고 구두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 그 자식이 도망치기 전까지 흠씬 혼내줬죠. 전 남편은 다시 찾아오겠다며 소리치면서 사라졌죠.
다시 오면 그때도 두들겨 패주면 될 것이니 그놈이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새 남편과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둘 다 출출해서 배달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어플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실수로 현장 결제로 하는 바람에 배달 기사님께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현금 2만 원을 꺼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치킨값 2만 원이요. 미영아! 배달 기사님이 헬멧을 벗으며 얼굴을 보였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바로 제 전 남편이 배달 기사였습니다. 뭐야? 당신이 배달을 온 거야? 에이씨, 빨리 돈 받고 꺼져! 이런 운명이 있을 줄이야. 야, 미영이 너 새 남편 능력 좋은가 보다. 닥치고 꺼지라고! 왜 이리 냉정하냐? 전 남편이 전 마누라 집 구경을 좀 하면 덧나나? 잠깐 들어가 보자. 그 정신 나간 놈이 절 밀고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방에 있던 남편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이는 놀란 눈으로 전 남편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봐요. 치킨 배달 오셨으면 배달만 하고 가시지 남의 집엔 왜 들어오신 겁니까? 미영이 새 남편이신가 보네. 인물도 좋고 돈도 많으신 모양이야. 나 미영이 전 남편이옵시다. 만나서 반가워요. 뭐요? 전 남편? 그 펜션 사업한다는? 그 펜션에서 상간녀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했다는 화렴치한이 당신이요? 역시 관상은 과학이네. 딱 봐도 여자 밝히고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게 생겼네. 이 예의 없는 놈을 봤나? 뭐가 어째? 더럽게 생긴 네 면상 가지고 빨리 꺼져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난 그저 미영이랑 말 좀 하려고 들어온 거야. 야, 미영아, 네 새 남편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는 것 같다. 사람 얼굴 보고 평가하고 막말하는 게 싹수가 아주 누렇다고. 이런 놈이랑 계속 살지 말고 나랑 나가자, 미영아. 난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특히 너와 함께 침대에서 나누던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오랜만에 같이 즐겨보러 가자. 따라 나와. 그 더러운 말을 꺼내자 새 남편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면상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전 남편 역시 맞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새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냈죠. 이에 저는 골프채를 들고 전 남편의 등짝을 날렸습니다. 그놈은 바로 주저앉으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여보, 이놈이 그렇게 좋아? 내가 다시 당신한테 돌아가겠다고 했잖아. 이런 놈은 그만 정리하고 돌아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 지금 펜션 사업 망해서 배달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쥐뿔도 없고 뒤에서 파렴치한 짓이나 하는 너를 내가 왜 다시 받아주냐? 게다가 내 남편은 세상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제 경고에 이어 새 남편이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어이 파렴치한, 다시 내 집에 찾아오거나 내 아내 찾아오면 가만 안 둬. 스토커로 신고해서 개망신 줄 거고 네가 하는 일도 못하게 막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잉여 인간으로 살게 해줄 거야.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새겨듣고 꺼져! 이 잡것들이 감히 날 농락해? 내가 당한 거 언젠가 다시 돌려주겠어! 전 남편은 쩔뚝대며 저희 신혼집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얼씬되지 않았고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하며 온라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내조와 임신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먹고 아늑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시어머니가 백반집을 하고 계셨는데 매일 한두 시간씩 찾아가서 밥도 먹고 설거지를 돕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설거지 하나만큼 자신 있어요. 점심 장사 끝나면 설거지는 제가 하고 갈게요. 세아가 무리하지 마. 직원도 있는데 뭐하러 네가 굳은 일을 하니? 재밌어서요. 그리고 너무 놀기만 해서 일을 좀 해야 해요. 그래,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아직 애기 소식은 없는 거지? 내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아니요,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애기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난 손주 없어도 상관없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잘 사는 걸 봤으니 여한이 없다고. 난 네가 괜히 마음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기는 생기면 낳는 거고 아님 말고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은 다른 어머님들하고 다르시네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 남편이 누굴 닮아서 인성이 바른지 바로 알 것 같아요. 바로 어머님 닮아서 그렇게 착한가 봅니다. 칭찬 고맙다. 그래, 뭐 서로 위하면서 잘 사는 거 그것만 보여주면 충분해. 난 아까도 말했지만 여한이 없어. 너와 내 아들이 한 번씩 결혼 실패하긴 했어도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무척이나 좋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투와 매우 흡사해서 듣는 사람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아이만 낳으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날 제가 기차 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그이는 짐이 너무 많아서 자차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여보, 휴게소마다 다 들려서 쉬어. 장거리 운전이라 피곤해서 졸음운전할 수 있다고. 여보, 나 결혼 전에도 매달 한 번씩 부산에 자차로 다녀왔어.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룻밤만 혼자 보내. 아무리 생각해도 기차 타고 내려가면 좋겠는데. 괜찮다니까 여보. 나 당신 두고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한 남편은 부산까지 자차로 운전해서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중추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해서 그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집안에 혼자 누워서 지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한 달 만이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가 아직도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게 별일이지. 세아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전 모르겠어요. 그이가 없으니까 혼자 어떻게 살지, 살아서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접어버리고 그이 곁으로 가고 싶어요. 너희 둘이 애틋하긴 했지. 근데 그만 힘들어하고 움직여라. 세아가, 나 이제 식당 일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서 살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노후 보내려고.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죠? 자식을 잃었으니 저보다 더 힘드셨겠죠. 시골에 내려가시면 저도 데리고 가실래요? 예끼, 젊은 애가 노후 보내러 가는 시모를 따라온다고? 말도 안 된다. 세아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내 식당 네가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식당이요?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저한테 식당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 한번 열심히 해봐. 단골들이 많으니까 돈은 잘 벌 수 있을 게다. 나중에 새 시집 갈 준비한다 생각하고 식당 물려받고 돈이나 벌어둬라. 새 시집이요?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다 잊혀져. 시간이 약이야. 세아가, 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걸 내 아들이 과연 좋아할까? 아니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봐. 내 백반집 물려받아서 잘 운영해 보라고. 바쁘게 살다 보면 모든 건 가슴에 묻혀진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에 떠나기 전까지 저에게 반찬 만드는 것과 식당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배워보니 진짜 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셨고 백반집은 온전히 제가 책임지게 됐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이 좋은 분들이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일을 해보니 벌리는 돈도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일도 재밌고 할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세상 떠난 남편 생각을 덜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점심 장사를 마쳤는데 명품을 휘감은 여자 손님이 한 명 들어오더군요. 손님, 죄송하지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반찬 새로 해서 저녁 장사할 테니 그때 오시겠어요? 정중하게 손님한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럼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이 근처 아파트 사는데. 다시 나오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이 식당에 음식 잘한다는 걸 듣고 오늘 꼭 맛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사실 배달은 안 되지만 처음 방문해 주셨고 식사 못 드렸으니 배달해 드릴게요. 몇 인분이나 드릴까요? 넉넉하게 4, 5인분 주세요. 배달비도 따로 챙겨드리죠. 그 대신 다른 직원 말고 그쪽이 배달하줘요. 네? 아, 네. 그래요. 이따 5시쯤에 배달 갈게요. 그래요. 그럼 이따 봅시다. 여자 손님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반찬을 새로 만들고 국도 끓였고 밥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먼저 도시락통을 꺼내 반찬과 밥을 수북히 담았습니다. 여자 손님이 적어준 주소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리며 반가운 미소를 짓는 여자의 얼굴을 마주보게 됐습니다. 손님, 오래 기다리셨죠? 막 새로 한 밥이랑 반찬 가져왔어요. 냄새 좋다.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아, 가격은 얼마죠? 1인분에 7,000원씩인데 4인분 담아서 24,000원이에요. 근데 첫 손님이니 2만원만 받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깎아주고 그래요. 배달비까지 3만원 드릴게요. 아, 일단 들어오세요. 지갑이 방에 있으니까 잠깐 들어와요.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손님.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는데 여자 손님이 제 손목을 잡고 안으로 잡아당기더군요.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실에 있던 여자의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은... 어이, 백반집 사장, 어서 들어와. 그는 제 첫 번째 남편이었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당신이 저 손님하고 재혼한 거야? 아무튼 난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티내지 마. 티 안 내도 돼. 우리 마누라가 일부러 당신 여기로 불러들였으니까. 여보, 백반집 사장한테 돈 줘야지. 지금 나가. 여자 손님은 3만 원을 가지고 나오더니 절 위아래로 쳐다보더군요. 여보, 당신 전 마누라 볼품없게 생겼는데 왜 결혼했던 거야? 그리고 당신 뒤통수 치고 재혼했다더니 겨우 백반집에서 남의 밥이나 차려주면서 사는 거야? 당신이 복수하고 싶다고 하길래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 손님, 돈 주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냥은 못 주지.
당신이 우리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나랑 재혼하면서 당신 욕을 그렇게 하더라. 언젠가 한 방 먹여주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오늘을 그날로 정했어. 전 남편과 여자는 일부러 절 그 집으로 끌어들였고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겁먹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손님. 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나 독종이에요. 아, 그렇지? 새 남편이 되졌으니 무서울 게 없겠지. 뭐야? 당신들이 내 남편이 세상 떠난 건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데? 그러자 전 남편이 킬킬거리며 주둥이를 열더군요. 당신은 남편 복이 없어도 그렇게 없냐? 아니, 그렇게 내가 전에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왔으면 과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무시하고 묻지막하게 때리더니 꼴 좋다. 다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고독사로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놈한텐 돌아갈 일 없어. 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역겨운 놈이니까. 넌 새 마누라 앞에서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했던 이야기까지 한 거니? 진짜 찌질하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큰 소리 쳤더니 새 마누라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이에 저도 똑같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챘고 이빨로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무식하게 이빨로 날 물어뜯고 있냐? 여보 도와줘. 저 또라이 또 시작이네. 야, 지난번에 골프채로 날 때렸지? 오늘은 네가 돌려맞을 날이다. 되실 각오해라. 전 남편이 골프채를 잡더니 절 향해 휘둘렀는데 새 마누라를 잡고 몸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에 얻어맞은 건 제가 아니라 그 여자였죠.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날 친 거야? 바보 멍청아! 내가 집으로 유인하면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게 알아서 하는 거냐? 여보, 미안해. 이번엔 제대로 맞출게. 에이, 간다! 이에 저는 다시 상간녀로 제 몸을 보호했습니다. 골프채로 2대 맞은 새 마누라는 바닥에 쓰러졌고 전 남편이 당황한 사이에 제가 달려들어 골프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죠. 이 몰상식한 놈아! 날 유인해서 복수하겠다고? 이 멍청아! 넌 나한테 10번 덤벼도 다 안 돼! 그만하지 못해? 아파! 그만 좀 때려! 아직 멀었다. 네가 나한테 다신 까불지 못하도록 끝장을 내줄게! 흠씬 두들겨 패주고 다시 새 마누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면상을 잡고 귀싸대기를 날려주며 경고했죠. 야, 네 남편 간수 잘해. 그리고 너도 괜히 까불지 말고. 알겠어. 우리가 졌어. 그만하고 가. 도시락값 내놔. 배달비까지 5만 원이야. 왜 갑자기 5만 원으로 올랐어? 네가 내 귀한 시간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 여자야. 다신 내 식당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알겠어. 알았으니까 돈 받고 나가줘 얼른. 여자는 저에게 5만 원 지폐를 건네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저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가서 무사히 저녁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마무리까지 무탈하게 했답니다. 저에게 얻어터지고 제대로 자존심 상한 전 남편과 새 마누라는 제 눈에 띄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하루가 찾아왔어요.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해서 도시락을 포장해 배달을 나가게 됐는데 도착한 사무실의 문을 열자 그곳에 제 2번째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배달 오셨구나. 냄새가 좋네요. 얼마죠? 네?
저 모르세요? 식당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는데 목소리를 듣자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이와 닮긴 했지만 제 죽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이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는데 괜히 망상에 빠져서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서 있었네요. 사장님? 사장님! 네? 아, 네네. 도시락 24,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식당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먹을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 나왔습니다. 심장은 귀에 들릴 정도로 심각하게 뛰었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열이 올랐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구슬땀까지 흘러내렸죠. 식당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반찬에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설탕을 넣어 망치기도 했고 설거지가 된 그릇을 또다시 닦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줬는데도 귀에 들리지 않아 실수 남발을 계속했습니다. 이튿날 몸 상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아이 사장님, 어제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부터 저희들 여기 단골할 거예요. 매일 올 테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손님. 아이 사장님이 예쁘셔서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이 사장님,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제 심장을 뛰게 한 그 남자가 결혼 유무를 물어보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저는 사별했습니다. 아, 저런,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사별했어요. 집사람이 암투병 오래 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정말요? 아, 참 안 된 일이에요.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네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사장님. 네? 친구하자고요. 이제 단골할 테니까 서로 응원해주면서 지내자고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손님, 고맙습니다. 저는 홍당무가 된 얼굴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매일 저희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으며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주로 사별한 남편과 사별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남자도 힘든 시기를 비슷하게 겪어서 우울했던 과거가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통하는 게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당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전남편과 새 마누라가 인상을 쓰면서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 여기 웬일이야?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거든? 어제 여기서 도시락 주문했는데 이걸 먹고 우리 손님들이 탈이 났어. 뭐? 배달? 당신 집에 배달 간 적 없거든? 펜션에 배달한 거 없어? 펜션? 아, 그 40인분 주문한... 그래, 그 펜션 주인이 우리 부부야. 야, 내가 계속 배달 알바나 하면서 지내는 줄 알았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만든 음식 먹고 손님들이 식중독에 걸렸어. 경찰에 신고했으니 넌 오늘부로 끝이야. 이 식당 문 닫게 될 거라고? 무슨 소리야, 식중독이라니. 난 매일 새벽에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만 쓴다고. 그런 건 경찰한테나 말해. 네가 우리 손님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피해 보상 제대로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네가 만든 음식도 가져왔다. 증거로 다 제출했는데 식중독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당신 부부가 꾸민 짓이야. 어이씨구, 이 여자가 끝까지 오리발이네.
지가 잘못한 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네. 에휴. 야, 증거 다 있으니 넌 세댔어. 제대로 망할 거라고. 전 남편 부부가 한참 저에게 확언을 하고 있던 중 곧 경찰관들과 식약청 직원들이 왔고 장사를 그만하라고 하더니 주방을 검사하더군요. 저는 깔끔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걸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주문한 도시락에서는 식중독이 발견됐다며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게 됐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받았는데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전 남편 부부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식당 문을 몇 개월 닫게 되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 이렇게 된 김에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장사할지 계획했어요. 다시는 배달을 하지 않기로 한 건 물론이고 더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장사를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중인 기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가게 앞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살펴보면서 인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 청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휴식도 잘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 떠난 남편과 닮은 손님과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안 그래도 요즘 가게 비어서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식당을 판 거예요? 손님 오랜만이네요. 가게는 청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고 다시 영업 개시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전 다시 사장님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집사람이 세상 떠나고 모처럼 말이 통하는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다시 못 볼까봐 두려웠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좋은 친구를 잃기 싫었단 말이에요. 사장님, 장 보시고 계신 거죠? 제가 들어드릴 테니 같이 장 봅시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얼떨결에 그 남자에게 장바구니를 빼앗겼고 시장을 같이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여자 혼자 사시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전 이만 가볼 테니 나중에 밖에서 보도록 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네요. 난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도연씨. 전 김미영이라고 해요. 미영씨구나. 이름도 얼굴만큼 예쁘시네요. 그럼 우리 조만간 만나도록 해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도연씨가 떠나고 집에서 혼자 밥을 해서 먹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주말에 식사를 하자고 해서 거절하지 않고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흘 뒤 주말 오후에 도연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식당 문을 닫게 된 사연까지 말하고 말았어요. 전 남편과 새 마누라가 일을 꾸며서 절 엿먹인 걸 모두 알게 되자 도연씨가 분노하더군요.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나. 괘씸들하네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영업정지된 김에 인테리어 새로 하게 돼서 괜찮아요. 미영씨, 그 남자 이름이랑 신상 정보 좀 알려주실래요? 네? 그건 왜요? 그냥 알려만 주세요. 제가 뭐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도연씨가 괜히 위로해주고 저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말 같아서 빙그레 웃으며 전 남편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이름과 나이, 일하는 펜션을 알려줬고 그 밖에 성격이 지질맞고 쓰레기 같은 걸 다시금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도연씨가 차를 끌고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도연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선물 준비했어요, 미영씨. 이 선물 받으시면 저랑 잘해보는 겁니다. 네? 잘해보다뇨? 사귀어보자는 뜻입니다.
저와 미영씨 우리 둘은 통하는 것도 많고 서로에게 끌린다는 것도 알잖아요. 내 말이 맞죠? 저는 홍당무가 되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질문을 하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 남편 부부가 운영하는 펜션이었습니다. 도연씨, 여기에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 인간들 얼굴 보기 싫어요. 다른 곳으로 가요. 미영씨, 가만히 있어 봐요. 아주 재밌는 영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조수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곧 펜션 앞에 승합차 3대가 나란히 서더니 덩치가 큰 남자들이 내리더군요. 그 남자들은 펜션의 2층으로 올라가 도구를 이용해서 문을 뜯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 저는 입을 틀어막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펜션 2층 문이 바닥에 떨어지자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영씨, 이제 내리시죠. 우리 재밌는 구경이나 합시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 남자들 뭐 하는 짓이에요? 그는 씩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덩치 큰 남자들이 펜션 안에 있던 사람을 하나하나 쇠고랑 채우고 나오더군요. 알고 보니 그 펜션은 도박장으로 쓰이는 곳이었던 겁니다. 제일 큰 방에서 돈 많은 남녀들이 포커로 도박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영씨, 내가 혼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진짜 제대로 혼을 내주게 됐네요. 여기가 도박장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일단 제 지인들에게 연락 돌려서 이 펜션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여러 명의 지인들 중 한 명이 화투 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제가 혼자 와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도박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빤히 보이니 쉽게 알 수 있었죠. 경찰에 정보 넘겨줬더니 바로 오늘 급습하게 된 겁니다. 참 별일이네요. 저 인간 바닥인 건 알았지만 도박장을 운영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미영씨, 저기 쇠고랑 차고 나오네요. 전 남편 부부가 나란히 잡혀옵니다. 펜션에서 내려온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사님들은 제보자인 제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전 남편 부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보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이것들아, 나한테 식중독 뒤집어 씌워서 영업정지 시킬 땐 재밌었지? 근데 니들은 수백 배로 돌려받았네. 꼴 좋다. 그러자 전 남편이 절 노려보더군요. 또 너였냐? 네가 우릴 신고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니고 내 남자친구가 신고했어. 뭐야? 이놈은 얼마 전에 우리 펜션에 머물렀던 놈이잖아. 당신 혼자 투숙한 적 있지? 도연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희가 내 여자친구에게 한 짓이 있으니 복수해주려고 머리를 좀 굴렸어. 근데 니들은 배짱 좋게 투숙객이 있어도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더라. 화투 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렇게 멍청하게 운영하니 걸리지, 이 한심한 것들아. 미영이, 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남자가 생겼으면 조용히 연애나 할 것이지 왜 남의 인생을 망쳐? 왜 이러긴.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냐? 내 남자친구 덕에 니놈이 쇠고랑 찬 걸 보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리고 니놈 마누라, 이 멍청한 계집도 아주 쌤통이야. 니들 도박장 운영한 게 도박죄보다 더 큰 거 알지? 니들 도박꾼들에게 돈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그랬다며? 저지른 짓이 많아서 오래 썩게 생겼네. 쌤통이다 이 자식아. 두 년놈은 광분해서 쇠고랑을 찬 채로 저희 커플에게 머리로 공격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한 손으로 여자의 머리를 잡고 싸대기를 세게 한 대 날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씨는 전 남편의 면상에 주먹을 꽂아버렸고요. 두 년놈은 주저앉아서 끙끙 앓았습니다. 형사들은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일이 커질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내가 형사님 때문에 참는다. 야,
니들은 감옥 찍고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편지 주고받으면서 플라토닉 사랑밖에 못하겠네. 발정난 니놈은 어떡하냐? 너 김미영, 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죄악이었어. 웃기고 있네.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데 왜 내 탓을 해? 야! 너랑 이혼하고 내 마음이 너를 향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바람 피운 여자 정리하고 널 찾아갔는데 네가 날 차버렸잖아. 그때 난 네가 사무치도록 미웠고 꼭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 얼빠진 놈. 지 뜻대로 안 됐다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새 마누라 만났으면 조용히 짱 박혀서 살 것이지 왜 나한테 피해를 줘? 아이, 생각하니 또 열받네. 너 한 대 더 맞아라. 저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전남편 면상을 세게 날려줬습니다. 아이! 감옥 가게 생긴 것도 열받는데 이 씹어먹을 개집이 날 조롱하네. 아이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출소하고 나오면 진짜 무시무시한 복수해주겠어. 그 말이 튀어나오자 도연씨가 전남편 주둥이를 잡더니 귀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한마디도 못하고 경찰차에 타더군요. 새 마누라 역시 인생이 폭삭 망했다며 질질 짜면서 경찰차에 올랐고요. 두 사람은 도박장 운영과 상습 도박, 불법 대출 등등 많은 죄목으로 교도소에서 오래오래 썩게 됐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상처를 준 놈이 아주 달달한 벌을 받게 되어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갔네요. 사건이 마무리되자 도연씨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미영씨, 우리 둘 다 40이 넘은 데다 서로 사랑하니까 빨리 결혼합시다. 인생 짧으니까 하루빨리 합치자고요. 저 이번에 도연씨랑 결혼하면 3번째 결혼이에요. 나랑 결혼한 남자들은 다들 끝이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남편은 아시다시피 막장으로 끝났고 두 번째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결혼 말고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요. 미영씨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남편은 그냥 원래 쓰레기였고 두 번째 남편은 사고였잖아요. 미영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요. 도연씨 진심이에요? 나 끝까지 사랑해줄 자신 있어요?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아무도 미영씨를 아프지 못하도록 막아줄게요. 나만 믿어요. 그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청혼했습니다. 얼마 뒤 식당은 영업정지가 풀려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떠나 있던 시어머니가 찾아주셨어요. 아유, 세아가 가게가 더 좋아졌구나. 내가 했을 때보다 훨씬 낫네. 역시 너에게 물려주길 잘했어.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즐겁게 장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얼굴 보아하니 새 남자가 생겼구만. 내 말이 맞지? 시어머니가 한 번에 알아맞혀서 매우 민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뭘 그런 거로 고개를 숙이고 그러냐. 죄라도 지었냐? 난 충분히 예상했다. 네가 예쁘고 착하고 어디 내놔도 훌륭한 여자니까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그래, 남자는 어떤 사람이니? 성품이 좋으냐? 네, 어머님.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 저기 들어오네요. 시어머니는 제 남자친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일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입을 떡하니 벌리셨죠. 아니, 우리 아들이랑 정말 많이 닮았네. 눈빛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나 느낌이 무척이나 닮았어. 저는 배시시 웃었고 남자친구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드님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미영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신데 어머님이 제 어머니가 되어주실래요? 아이고야, 그래만 주면 나야 고맙죠.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네. 참 묘한 기분이야.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두 번째 시어머니한테 축하받으며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가족들만 불러서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이후 저는 계속해서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서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꿈에 그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3번의 결혼 만에 가지게 된 아이이고 40 넘어서 가진 아이라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보, 내가 임신했대. 정말로 임신이래. 당신 고생 많았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잊고 우리 아이랑 셋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 지난 일을 모두 가슴에 묻어버리자고. 그렇게 그이의 돌봄이 큰 힘이 됐고 10달 뒤 건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고 두 번째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골에 계신 분이 제 딸을 보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셨습니다. 아유, 우리 손녀가 참 예쁘네. 우리 아들 닮아서 예쁘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세상 떠난 둘째 남편이 아닌 지금의 제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젠 아들이라 부르시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 제 처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저만 닮은 게 아니라 집사람도 닮았다고 해주셔야죠. 아유, 그런가? 세아가 너 설마 삐진 건 아니지? 어머님 벌써 삐졌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오셨으면 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모님 2분이나 빠져서 저 혼자 힘들어요. 아유, 그래. 내가 물려준 가게이니 내가 도와줘야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 저와 남편, 그리고 두 번째 시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한 식구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3번의 결혼을 하게 된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저보다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걸 이겨내는 사랑을 만나 통쾌한 복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으로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